어제 민주당이 밀어붙이려는 사법 개편안에 대해서 법조계 원로들의 쓴소리가 잇따라서 나왔습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대행은 대법원이 주최한 공청회에서 또 역시 법률가인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국회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만나서 작심한 듯 쓴소리를 쏟아낸 건데요. 두 사람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제시한 법안이 사법개혁을 실현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분노는 사법개혁의 동력이 될 수 있지만 사법개혁의 내용이 될 수는 없습니다. 헌법이 마련한 궤도를 벗어난 정치는 이미 헌법적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서 어떤 결론을 이끌어냈다 하더라도 헌법의 기본 원리나 정신을 일탈한 그런 정치는 저는 타협의 폭력이라고 봅니다. 어제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마지막 날 마무리 토론회는 전직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등 법조계 원로 6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들은 대법관 증언 규모 등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의견이 갈렸지만 사법제도 개편 논의가 정치적 논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했는데요. 특히 진보 성향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헌재 소장 대행을 맡았던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은 비상계엄 선포 1년이 지났는데 내란 재판이 한 사건도 선고되지 않은 건 문제다. 사법부가 불신을 자초했다. 이렇게 비판하면서도 분노는 사법개혁의 동력이지만 내용이 될 수는 없단 말로 민주당의 사법제도 개편안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비슷한 시각 국회에서 정청래 대표를 만난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좀 더 강경한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욕을 먹든 문전박대를 당하든 할 말은 해야겠다면서 정 대표 면전에 대고 헌법이 마련한 궤도를 벗어난 정치는 이미 헌법적 상황이 아니다. 헌법 정신을 이탈한 정치는 타협의 폭력이란 말들을 이어갔고요. 또 비공개 면담에서는 내란 전담 재판부와 관련해 내란 전담 재판부를 누가 추천하든 그 임명의 대법관 회의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의견을, 법 왜곡죄와 관련해선 법 왜곡죄는 문명국가의 수치다. 판사가 재판 잘못했다고 처벌하는 건 재판제도 자체를 부인하는 것과 같다는 강경한 표현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어제 이 위원장과 정 대표의 만남 조금 더 보고 오시죠. 국론 분열과 국민 갈등의 진원지가 바로 정치다, 국회다. 정치적 갈등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참된 갈등이 아니라 당리당략에 입각한 그런 것으로 비춰져 가지고 실망을 많이 하고도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역시 명불허전이십니다. 아주 명쾌하게 역시 말씀을 잘해주신 부분 새겨 들을 거고, 정치가 국민 불안의 진원지다. 저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들으신 것처럼 정청래 대표 자신에 대해서 쓴소리를 한 이석연 위원장에 대해서 역시 명불허전이다 이렇게 추켜 세우면서 나름 화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 대표와 면담 이후 이 위원장은 조선일보에 이 정 대표가 싫어하는 기색 없이 경청했고 헌법 공부도 많이 했다고 느꼈다면서도 이 법 왜곡죄에 대해서는 정 대표가 계속 필요하다고 말해 논의가 평행선을 달렸다고 전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위원장은요, 이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때 법제처장을 지냈고요, 중도 보수 인사로 꼽히지만 지난 대선에선 이 대통령을 도왔습니다. 민주당이 이 내란 재판부라든지 그다음에 법 왜곡죄, 그러니까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른바 사법개혁안을 과연 언제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놓고서 상당히 고심 중인 듯합니다. 이런 와중에서 문형배 전 헌재소장 대행, 그다음에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이 어제 장소는 다르지만 물론 또 전제도 좀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민주당에 대해서 신중해야 된다, 아니면 강력하게 반대한다, 지금 이런 뜻을 공개적으로 표출을 했습니다. 네. 자, 이게 민주당의 입법 추진 또 입법 추진 방향에 어떤 영향을 줄 걸로 생각을 하십니까? 영향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문형배 전 재판관 부분은 이제 대법원에서 주최를 해서 했던 그런 여러 가지 그 토론회였던 것 같고요. 네. 이석현 국민통합위원장은 이제 정청래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얘기한 건데 일맥상통한 부분들은 사실상 법적으로 여러 가지 사법개혁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를 할 때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자. 속도에 대한 충분한 어떤 그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분노가 내용이 돼서는 안 된다는 측면들이 문영배 재판관의 얘기인데 이게 감정적으로 사실 현재 직위원 재판부나 내란 재판을 전담하는 조희대의 사법부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는 있죠. 민주당의 당원들이나 여러 국민들이. 근데 그 불만이 있는 것을 그냥 불만 그대로 이게 제도적으로 가다 보면 헌법의 틀 안에서 뭔가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저는 상식선에서 문영배 재판관이 법원의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1년 동안 선거 안 하고 뭐 했냐? 할 일도 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지 마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실 사법개혁이 이거를 응징하기 위해서 법적인 어떤 제도를 밀어붙이는 것도 지양해야 된다라는 알겠습니다. 것이라서 저는 좀 상식선에서 정리가 될 것 같다. 그래서 보입니다. 네. 진보 단체 그 참여연대나 민변도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것이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위헌 요소가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헌 요소를 제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지금 용산에서 나오는 것도 위헌 요소를 최소화한다. 정청래 대표도 위헌 요소를 최소화한다고 하면서 내란 재판부는 그대로 간다는 입장이죠. 그런데 위헌 요소가 있으면 있는 것이지 위헌 요소 최소화라는 말도 지금 성립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네. 위헌이면 위헌이지. 네. 그러므로 지금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 위헌 요소를 제거를 하고 최소화하고 내란 재판부로 만들어야 된다. 이 논의가 지금 진보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기존의 재판부, 그 조희대 재판부를 그대로 신뢰를 해서 조희대 재판부에게 맡기는 그 방안으로 직위원 재판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부. 네네. 조희대 사법부, 네네. 네, 조희대 사법부를 다시 한번 믿고 그 재판 지금 진행 중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대로 맡기는 방안도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